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병익입니다. 오늘은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추한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부임하셨죠. 우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금 설립된 지 약 20년 된 부산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전문기관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모든 산업 영역에 디지털을 적용하거나 또는 디지털 기업 기술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이런 산업 육성, 기업 육성을 위한 토탈 패키지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하면은 예전에는 아날로그의 반대말 혹은 뭐 발전된 형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아닌 게 없어서 산업의 모든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디지털 매력 도시 부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하셨어요. 저희 원이 그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의 핵심은 먼저 부산에 있는 우리 원을 포함해서 기업, 기술 인재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그 경쟁력을 좀 높이자라는 쪽에서 업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그 글로벌 디지털 기업, 기술 인재들이 부산의 매력에 빠져서 부산으로 또 몰려들어서 부산에 가면 디지털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글로벌 인이고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역량을 글로벌로 키웠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다양한 인재와 기술들, 기업들이 부산에 왔으면 다시 이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아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 인, 아웃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중심으로 만든다는 걸 뛰어넘어서 좀 매력이 푹 빠지고 이끌려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영어로는 어트랙티브가 아니라 마블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이로운 엄청난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서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 허브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가 사업 예산을 많이 따오기로 유명한 기관입니다. 근데 역시 올해도 신규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5개 사업 약 140억 원 정도를 유치를 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그 디지털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하고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입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은 저희가 이제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센텀 2지구까지 포함해서 부산의 핵심적인 디지털 기업 기술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부산의 혁신 거점,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AI 융합 기반 조성은 부산에 있는 중후장대 다양한 산업 제조업들의 AI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전통 산업들의 AI 적용을 통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다 같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말을 써요. 어느 한쪽은 디지털 산업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 정보를 무기로 쓰는 데 반해서 디지털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내 경쟁력이 더 약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 건강한 정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앞장선다라는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역기능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계층 내지는 지역,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게임 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산업 발전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게임도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오랜 시간에 집중을 해서 생기는 게임 과몰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몰입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나 계층 간 그 정보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정보로부터 소외계층들에 대한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간의 정보 격차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정보화 인력이나 디지털 관련 지원 인력들이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사실 컴퓨터 도입부터 가장 기초적인 그 매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도 전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영 관리나 그 생산 관리 또는 제품의 서비스화 이런 것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과몰입 혹은 야구 과몰입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게임 과몰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인데 우리 스스로 그 게임 산업을 약간 터부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독이란 말을 그동안에 많이 썼었는데 중독이 더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이제 순화시킨 표현이 저희가 이제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의 과몰입과 게임 과몰입 내지는 스마트폰의 과몰입의 차이는 게임은 그 특성상 한 번 빠져들면 좀 이렇게 깊숙이 오래 장시간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즐겼다가 빠졌다 즐겼다 빠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치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가 썼던 기사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꽃님 캠페인. 저 어렸을 때 우리 김춘수 시인이 참 스타 아니었습니까? 그 시 우리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캠페인 이름이 참 좋아요. 캠페인 소개 좀 해주시죠. 원작으로 부임했을 때 이제 저희 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조직들이 세대 갈등 내지는 계층 간 갈등 그다음에 성별 갈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존중과 배려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의미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존중받고 싶듯이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꽃님 캠페인을 하자고 했고요. 그냥 누구씨 아니면 누구야라고 부르면 그 다음 말이 기분 나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욕설이 좀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과격한 폭언 폭행이 나올 수 있는데 불렀을 때 태열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XX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뒤에 님자를 부르면 그 다음 말이 폭언 폭행은 오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님자를 붙이는 호칭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평가가 좋다고 느낀 게 쿠키뉴스 덕분이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제 전 직장 동료들이나 그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태열님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진짜 그거 하냐.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한 달 캠페인 기간은 지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57% 정도가 한 달 더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한 달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계층 문화라고 봤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팀장, 단장이 팀원한테 누구님 부르는 건 용이한데 이 팀원들이 팀장, 단장, 원장 할 때 누구님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또 부르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 웃으면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지나갈 때 일단 나 좀 불러줘. 그러면 이제 제가 직원들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대부분 이제 이 이름표를 갖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그 여성 꽃님이 막 타서 물건을 나르고 있어 도와주고 그랬더니 태열님이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립 서비스겠지만 원장님이라고 안 그러고 태열님이라고 표현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공기관에서 기존의 문화를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그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는데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 아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좀 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소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협단체들하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약 100여 개의 기업을 현장에서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이 이제 영문명이 이제 에이전시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에이전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대리인 그래서
기관장을 임명하신 분이 부산시장이니까 시장님의 대리인이구나. 그러면 시장님도 누군가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부산 시민이 뽑았으니까 부산 시민의 대리인이 시장님이고, 결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시민의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부산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산업진흥원, 인더스트리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1번으로는 기업에 대한 그 대리인 역할, 2번으로는 시민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사업을 수주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부산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즉 부산 기업의 마케터 내지는 세일즈맨 역할을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 열심히 알리고 팔아주는 역할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발로 뛰면서 부산의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마케터 세일즈맨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디지털 매력 도시 부산을 이루는데 올해 1년에 좀 큰 발전이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